네, 다 돼갑니다. 이제 술토 하나 남았습니다. 갑술. 6갑 중에서 마지막 갑, 갑술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갑술년이 지났군요. 갑. 갑이 나타났는데 술토를 깔았을 때 사실은 이 갑술과 갑진이 좀 비슷하죠. 비슷한 것은 일지 본기가 편재라는 것입니다. 항상 지지에는 두 개의 토와 두 개의 양토와 두 개의 음토가 있다 보니까 일간들이 전부 다 뭔가는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할 수 있겠는데, 갑진과 갑술을 항상 비교하면서 이해하면 상당히 이해 정도가 좋아집니다. 갑술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아주 메마른 언덕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떡갈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선인장인지도 모르죠. 또 어쩌면은 뭔가 상당히 메마른 그런 바람이 살짝 지나가면은 먼지가 풀풀 일어나는 그런 느낌의 어떤 그 황무지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잎이 무성한 게 아닙니다. 왜? 수분 공급이 필요해지니까. 어쩌면 아마 선인장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찰도 해봅니다. 그래서 갑술이 되면은 제일 먼저 뭘 보는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아니라면은 뭐 강물도 호수도 괜찮죠? 호수만 보이면은 이미 고민할 거 없다. 그러니까 갑술이 되면은 제일 먼저 반겨야 될 것은 계수, 그 다음에 임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수가 좀 문제죠. 뭐랄까 물질적으로 본다면 똑같습니다. 계수나 임수나. 근데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임수는 이미 편인이고 일지에 편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유정하지 못하다. 유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갈등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계수는 음양이 다릅니다. 음양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임수와 계수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높나요? 임수가 높겠죠. 계수는 그야말로 차갑습니다. 또 물의 그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게로 따지면은 임수보다 계수가 더 무거울 겁니다. 하물며 기질로 논한다면 임수는 기가 됩니다. 양수니까. 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증기 같은 그런 상태가 기가 되겠죠. 반대로 계수는 질이 됩니다. 빗물이나 도랑물 아니면은 이렇게 고여있는 웅덩이의 물이 되겠습니다. 이미 여기서도 그 질 차이가 뚜렷이 납니다만은 갑술쯤 되고 나니까 그것이 더 두드러지게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돼서 무엇보다도 인성이 필요합니다. 인성이 계수, 임수가 둘 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신왕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비로소 이 술토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할 거리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술 중에는 신금이 있습니다. 정화가 있습니다. 무토도 있습니다. 신금은 정관인데 정화는 상관입니다. 무토는 편재가 되겠군요. 갑진과 갑술의 차이가 있다면 요 두 가지 성분이 다르다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토는 뭔가를 포함하고 감싸고 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토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는 이 땅에 있는 것 자체로서 주체일 뿐이지 기능적인 면에서는 주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산에 풍수 일을 하는데 가봤습니다. 산소 작업하는데 가봤는데 토 속에서
뭘 찾습니다, 자꾸. 토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토 자체는 어디나 발표된 게 토죠? 그래서 항상 지지에 진술충미가 있지만은 토 자체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그 토의 가치가,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토의 용도는 속에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으로 보면 안 될까 싶어요. 그리고 이 술토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름 뽑아 올리는 일입니다. 기름을 감추고 있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우연히 그런지는 몰라도 아라비아 사막에는 유전이 많습니다. 흡사, 술토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술토는 그쪽에 아라비아 쪽에 뭐라 그럽니까? 아랍 쪽에 그쪽에 이게 어떤 그 모양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술토 자체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상관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 간목은 뭔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갑오와 같습니다. 그렇겠죠? 갑오, 일주상관 아닙니까? 자, 알아주길 바라는데 알아주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선 취하는 행동은 편재적인 요소죠. 어때? 나 멋있지? 바로 나와버립니다. 갑오는 은연중에 옆구리를 쿡쿡 찔러가지고 뭐라고 좀 해줘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갑술은 바로 말합니다. 어때? 나 이쁘지? 미장 갔다 왔는데 잘 봐줘봐. 이렇게 판단을 빨리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상관이 속에 들어있는 이 편재를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갑오는 정제가 들어있죠. 그 차이입니다. 문제는 정관이 함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가? 정화는 극정관하죠. 신금을 극하면은 이 신금은 정관인데 체면이 구겨지게 됩니다. 정관은 항상 체면입니다. 양관이든 음관이든 체면이고 특히 양관보다 음관이 좀 더 중시하는 거죠. 결벽증이라고 그럴까? 음관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간목이 지장간에 정관을 깔았습니다. 이와 같은 간지는 하나밖에 없죠, 아마. 다른 지지에는 정관이 없었습니다. 이것만 정관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관은 잘난 척하면 안 돼가 되죠. 남들이 욕해. 교양 없다고 그래. 알아 나도. 누가 알아? 상관이 알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렇지만 너무 몰라주잖아. 그러니까 요번에만 말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자기 내면의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나는 갑술이 없네요. 이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구조로 봤을 때 이 갑술은 이 정관을 계속 공격하게 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정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보수성도 있으면서 계속 그것을 깨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파괴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옆에 있게 되면은 갑술의 생각은 뭔가 전통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술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봐서는 갑진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른 것은 이러한 공격적인 면이 있는데 전통에 대한 공격입니다. 참고로 또 여기다 진토는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진. 자, 진을 적어놓고 이 진이 바라보는 지장간은 갑이 바라보는 지장간은 을, 개, 무일 때 정관은 들은 얘기? 아니죠. 그게 아니지. 간목 입장에서 착각했습니다. 간목 입장에서 이건 겁재, 경쟁심은 들어있습니다. 정인, 수용성 들어있습니다. 상관이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술토에는 상관이 들어있습니다. 관을 공격하는 상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이 되면은 뭔가 공격적으로 남을 향해서 빨리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술이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경매 같은 거죠. 경매. 단판에
끝장을 내버리는데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경매는 뭔가 궁리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순간의 순발력이고 순간의 기지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갑술은 경매 쪽에 흥미를 느낀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개수와 정화의 이 상반되는 구조입니다. 갑진은 뿌리가 있어서 뭐랄까 엉덩이가 든든하다. 탁 앉아가지고 버틸 수 있다. 반면에 갑술은 왠지 마음이 떠. 왠지 안정이 안 돼. 그래서 불안정해. 불안정한 형태가 갑술에게 보인다면 그것은 내재되어 있는 상관 때문에 그렇다고 봐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갑진과 갑술이. 다만 여기는 뭔가 그 수분 공급, 뭔가 받아들이는 직관력이 부족하고 갑진은 직관력이 빨라. 그러니까 갑진은 바로 밀어붙이는데 이 갑술은 또 뭔가 내부적인 갈등이 심각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좌우에 어떤 십성이 올 때 달라질 것인가 보겠는데 가장 반가운 임수 개수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뭐가 반가울까? 사실은 반가울 만한 글자는 아마 토 정도가 목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목이나 을목 3을 해야 되겠군요. 3이나 4라고 하자. 왜 그러면은 음양이 다른 을목을 3이라고 안 하고 음양이 같은 간목을 3이라고 하느냐? 뭐 딴 거 아닙니다. 이게 뭔가 경쟁심 이런 것보다는 꿋꿋한 주체가 훨씬 낫다. 왜? 주체가 없으니까. 경쟁심은 남에 의해서 주체 결정 나버립니다. 남에 의해서. 근데 비견은 스스로 주체를 잡습니다. 원래 주체가 약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또 비견 없이 상관만 들어와 버리면은 겁재만 들어와 버리면은 그것조차도 뭔가 주체에 흔들리는 하나 요인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간목 우선, 을목 차선이다. 이렇게 해서 주체가 강화돼야만 비로소 취할 수가 있으니 여기서 병정화는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화가 들어오게 되면 천간에 병화가 들어왔다. 갑술이 병화를 만났다. 이거는 고갱의 그림인가요? 아주 그 사막에 땡볕까지 내리쪼이는 이런 아주 그냥 폭염 같은 그런 느낌이 떠오릅니다. 글쎄요. 설상가상의 반대죠. 사막의 폭염이라 신조 하나 만들죠. 사막 폭염 좋습니다. 갑술일주가 병경화를 만났을 때 어울리는 하나의 수거가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은 안 어울리는 비유 아닙니까? 사막 폭염이라 좋습니다. 적어놔야 눈에 더 잘 들어오나요? 예, 적어드릴게요. 한자는 사전 찾아보십시오. 사막 폭염. 그러니 재능이고 국리고 다 소용이 없다. 재능 국리해봤자 결국은 뭡니까? 치우쳐가지고 서둘러서 빨리 죽을 국리밖에 안 돼. 이런 갑술이 되면은 이제야 갑신이 얼마나 행복할지 아마 이해가 조금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갑술이 제일 나쁜가요? 아무래도 앉은 자리는 조금 부담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지금 환경이 겨울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지금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성격존만 놓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겨울이다 또는 옆에 해자씨가 밤중에 태어났다 이때는 문제가 달라지죠. 천간에 임계수가 막 지나치다 이때는 앉은 자리에 술토야말로 든든한 휴식처가 될 겁니다. 이때가 바로 어떤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나의 섬이 되겠네요. 휴식처가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까지도 참고하시고 왜냐하면 갑술일주로 태어나신 분이 서운해하면 어떡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있기 마련인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변화의 여지에 따라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유전에 올라앉아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고달프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사람에게는 한마디 조언이 필요한데 듣지는 않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잘났거든요. 상관 있는 사람한테 조언하면 안 됩니다. 상관한테 오로지 할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잘났습니다. 미인입니다. 이런 말만 해야지 상관은 접수를 합니다. 상관에게 이것만 고쳐라. 저거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은 언젠가 뒤통수 맞습니다. 이놈 보자. 네 그 말이 우선은 맞지만 나중에 너도 안 그러나 보자. 그랬다가 반드시 한번 가품을 당할 것입니다. 말 조심하라는 것은 상관에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괜한 일로 봉변당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강의를 보시는 귀하께서 갑술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와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제일 필요한 것이 인성이다. 양질의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양질 아시죠? 교육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양질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 양질의 교육을 흡수해 가지고서 다듬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는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못 고칩니다. 이건 제가 20년간 자평명리학을 연구하고 사람 심리를 관찰해 본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남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자기 자신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술은 잘 안 고쳐집니다.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영향, 양질의 영향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쓸모있는 멋진 감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좋은 십성과 작용이 안 좋은 십성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갑을 병정은 그렇다 치고 무기 토는 어떻겠습니까? 토를 만나게 되면은 여기서의 무기 토는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요? 어디 뭐 비유 잘 하시겠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럴 때는 잠깐 스톱 버튼 누르시고 생각해 본 다음에 다시 켜십시오. 아마도 신기루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셨다면 강의 더 볼 거 없습니다. 졸업하셨습니다. 무기토는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왜? 이미 바싹 메마른 상황에서 또 무기토, 결과, 재물 저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그리 달려가기 위해서 진기가 다 빠져버리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제다신약의 대표적인 병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명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겠지만 수양을 하고 명상을 하고 정기신 에너지를 길러야 됩니다. 스스로 바꾸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되기 때문에 의지의 갑술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을 길러시면 비로소 자기를 극복하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은 정권 객장으로 사채집으로 동분서주 우왕좌왕 헐레벌떡 하다가 쓰러지는 거죠. 실감 나십니까? 간지를 통해서 이러한 심리 변화를 읽어보시면은 사람 하는 모양이 사주 안에서 한치도 안 벗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이거 취하다 보니까 20년이 넘어도 아직도 책을 못 놓고 궁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이 심리분석의 맛을 들이고 연구에 가노라면 정말로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신기로 따라다니는 사람, 금광 캐러 다니는 사람, 기름 캐러 다니죠. 유전.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삼 캐러 다니는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그 말씀 한다면 아직 공부 덜 되신 겁니다. 공부가 됐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왕초보 입문편에 제가 비유로 드러났었죠. 약초를 연구하는 사람이 스승 찾아서 10년 세월을 약 풀뿌리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는데 어느 날 공부를 얼마나 더 해야 되나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나 스승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 스승 말씀이 뭡니까? 알고 계시네요. 세상에 약 안 되는 풀 있으면 하나만 찾아오너라. 그럼 화산시켜 주구만. 열심히 맨날 며칠을 찾았지만은 약 안 되는 풀을 못 찾았습니다. 비로소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그 스승은 하산하거라 했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면은 또 책 보시면 되죠. 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근데 이렇게 서둘러서 헐레벌떡거리고 뛰어다녀서는 수명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장점은 살리고 자기의 단점은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어야 되는데 잘 안 다듬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잘났거든요. 잘난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누가 나옵니까? 네, 유비 나오죠. 유비는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제가 보건대 별로 잘난 데가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붙습니다.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싸움도 멋지게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나 지금이나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주인이 총명하면 밑에 사람이 안 붙어 있어요. 미련한 놈 못 쓰고 똘똘한 놈 못 쓰고 똘똘한 걸 왜 못 써? 배반할 거니까 못 쓰죠. 그래서 사람이 안 붙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자 살아야지 잘난 사람은. 그러니 알아도 모른 채 하고 보고도 안 본 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도인, 한 절반쯤 도인된 거 아닐까요? 세상에 쓸모없다고 말하는 사람 전부 다 덜 된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덜 된 사람입니다. 쓸모가 있습니다. 어디 생각해 보십시오. 쓸모없는 거. 생각해 보시고 쓸모없는 거 생각나시걸랑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혹시 제가 그것을 쓸모가 진짜로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내가 덜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덜 된 게 많습니다. 잘났다는 뜻은 아니고요. 적어도 이 갑술이 스스로 자기 수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상관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갑술이 수행을 하려고 든다면 운명 개선책입니다. 이제는 수행하려고 든다면 절간에 가거나 아니면 좋은 교육기관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잘 안 되죠? 안 되는 만큼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천간에서 임계 수가 돕지 않는다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도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만치 사람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갑술일주가 자기 수양을 해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교육자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남을 위해서 맡은 일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인간 승리가 되겠습니다. 갑신일주는 앉아서 10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 가보자고요. 갑술일주는 30분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갑신일주가 10시간 버틴 것보다 갑술일주가 1시간 버틴 것을 높이 평가해 줘야 돼. 심리적으로 관찰하고 답을 준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외부적인 그런 결과만 가지고 답을 주죠. 애들 성적표도 그렇죠. 예. 상관이 휴대폰 하나 사겠다고 점수 조금 더 받았으면은 그거는 비록 5점을 더 받았더라도 남이 30점 더 받은 것보다 더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놈이 또 더 열심히 하지요. 남보다 못했다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자평명리학은 국민의 학문이 돼야 됩니다. 전 국민이 이 수준이 이 정도 이해할 수준이 된다면 무슨 가정에 갈등이 생길 것이며 나라 경영에 왜 맨날 반발에 부딪히겠습니까? 그렇겠죠? 혼자 해본 생각입니다. 어렵겠죠? 그래도 우리는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공부한 보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목의 6가지를 쭉 그냥 살펴봤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지요? 간목 하나 잘 알고 나면은 이제는 을목에 대해서 한번 내 스스로 강의를 보기 전에 내가 시도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한번 정리해보시죠. 정리해보고 메모해보고 그러고 나서 특히 강의를 보면서 자기가 연구한 것을 확인하는 용으로 이 강의가 이용이 된다면 아마 더욱더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잘 안 되신다면 조바심 낼 거 없습니다. 이제 10분의 1을 했을 뿐입니다. 천천히 또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고 목에 대한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